멘델의 유전 법칙의 이제 마지막 얘기를 썰을 좀 스토리를 지어봅시다. 세 번째 법칙이 뭐냐면 이름이 독립의 법칙입니다. 기억나요? 독립의 법칙? 이름은 아시죠? 근데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기억나시나요? 잘 기억이 안 나? 이름에서 이미 다 정해져 있어. 아까 우열의 법칙. 대립유전자 구성이 다를 때 라지와 스몰의 동시에 대립유전자를 가지고 있을 때 겉으로 드러나는 게 우성, 감춰져 있는 게 열성이다. 이게 우열의 법칙이었고, 분리의 법칙. 대립유전자를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자손한테 물려줄 때는 어떻게 물려준다고? 분리해서 하나만 물려주게 된다. 그래서 이름이 분리의 법칙. 세 번째, 독립의 법칙. 그러면 저 법칙의 이름에 독립이라는 말이 붙었잖아. 그지? 그럼 뭔 뜻이야? 독립과 관련돼 있다는 얘기지. 독립에 대응되는 단어는 뭐예요? 독립과 대응되는. 속박? 종속? 이런 개념이겠지? 종속이 독립과 대응되는 개념이잖아. 그죠? 또는 연관. 독립에 대응되는 개념은 연관. 독립되어 있다. 연관되어 있다. 서로 상충되는 개념이잖아. 독립의 법칙은 연관되어 있지 않다 이런 뜻이야. 알겠어요? 그러면 독립의 법칙은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두 형질에,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형질, 여기 두 대립유전자라는 뜻이 아니라 형질 자체가 다른 형질. 알겠어요? 두 형질이 유전될 때, 그러니까 이 두 형질 이상이 유전될 때라는 뜻이에요. 유전될 때 각 형질은 다른 형질의 유전에 관여하지 않는다. 이게 독립의 법칙이야. 독립적으로 유전된다. 관여하지 않는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어요? 문장으로는 좀 애매한가?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 완두콩 가지고 얘기를 할 때 형질 하나만 언급하지 않았잖아. 일단 형질. 모양이라는 형질에 대해서 언급했었고, 또 하나는 뭐에 대한 형질에 대해서 언급했어. 색이라는 형질에 대해서 언급했어. 그러면 모양 형질, 색 형질, 서로 다른 형질, 두 형질이 유전이 될 때 모양은 모양대로 유전되고 색은 색대로 유전된다는 뜻이야. 각각 분리의 법칙, 우열의 법칙 각각 적용돼서 유전된다는 뜻이야. 그게 독립의 법칙이에요. 이해되나? 자, 그래서 한번 봐봐요. 둥글면서 노란색 완두콩이 있었어. 순종. 주름지면서 초록색 완두콩이 있었어. 얘도 순종. 교배를 했어. 이렇게 얻은 1세대를 잡종 1세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잡종 1세대는 뭐만 얻어지게 되어요? 잡종 1세대는 일단 독립의 법칙을 따진다면 일단 모양만 보자면 둥근 놈과 주름진 놈, 잡종 1세대에서 누가 튀어나와야 돼? 둥근 놈만 나와야 돼. 노란색과 초록색 따로 보면 누구만 튀어나와야 돼? 노란 놈만 튀어나와야 된다. 따라서 잡종 1세대는 뭐면서 뭐여야 돼? 둥글면서 노란색이어야 된다. 그게 독립의 법칙이에요. 그거를 자가교배시켰어. 잡종 1세대끼리 자가교배시켰어. 그래서 얻은 잡종 2세대는 누가 튀어나올까? 둥근 놈과 둥근 놈의 잡종 2세대에서는 뭐가 튀어나올 수 있어? 둥근 놈도 튀어나올 수 있고 주름진 놈도 나올 수 있어. 그 다음에 노란색이지만 잡종 2세대는 뭐가 튀어나올 수 있어? 노란색도 나올 수 있고 초록색도 나올 수 있어. 고로 잡종 2세대는 그 조합이 가능한 건 뭐야? 각각 독립적으로 유전되니까 둥글면서 노란 놈 나올 수 있고
둥글면서 뭐한 놈 나올 수 있어? 주름지면서 노란 놈 나올 수 있고, 또 뭐 나올 수 있어? 둥글면서 초록인 놈 나올 수 있고, 주름지면서 초록인 놈, 얘네들이 다 가능해지게 된다. 이게 무슨 법칙이라고? 독립의 법칙이라고. 형질로서 모양이라는 형질과 형질로서 색이라는 형질은 서로 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독립적으로 유지된다. 이해됐니? 자, 표현형으로 언급해보자. 표현형. 얘 표현형은 뭐라고 써야 돼? 얘 표현형은 둥글면서 노랑. 둥황이라고 써요. 노랑을 황이라고 쓸게요. 둥황. 얘는 주름지면서 녹색. 주녹이라고 쓸게요. 주녹. 잡종 1세대는 반드시 뭐가 나온다? 둥황만 나온다. 아시겠죠? 그러면 자비 세대에서는 누가 나올 수 있어? 둥황 나올 수 있고, 주름지면서 황색 나올 수 있고, 둥글면서 녹색 나올 수 있고, 주름지면서 녹색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쓴 게 표현형을 쓴 거예요. 여기까지 됐니? 자, 독립의 법칙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완자 책의 독립의 법칙 뭐라고 정리했니? 다시 한번 보자. 215페이지에 옆에 쪽 설명, 페이지 끝부분 오른쪽 독립의 법칙 뭐라고 돼 있어? 두 쌍 이상의 대림유전자가 유전될 때 각 대림유전자 쌍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각각 분리의 법칙에 따라 유전되는 원리다. 각각 독립의 법칙. 이해되셨어요? 자, 질문. 자비 세대에 둥글면서 황색인 완두콩의 이론적 확률은 몇 분의 몇이야? 자비 세대에 얻은 완두콩이 1600개의 완두콩을 얻었다고 치자. 잡종 2세대가. 완두콩 씨앗 1600개를 얻었다고 쳐. 1600개 중에서 둥글면서 황색 몇 개야? 이론적으로. 응? 400개야? 4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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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개야? 어? 이게 독립의 법칙을 이해는 하는데 적용을 못 시킨 거 있는 거 아니야. 다시 봐. 별개라 그랬어. 자비 세대에서 표현형으로 둥글 확률. 얘 우성이잖아. 몇 분의 몇이야? 4분의 3. 이거 외우라고 그랬잖아. 황색. 색깔로서 황색. 우성이야, 열성이야? 우성이지. 자비 세대에서 우성이 나올 확률 몇 분의 몇이야? 4분의 3. 독립적으로 유전된다. 그러면 둥글면서 황색일 확률은 각각 독립적으로 계산하고 조합을 하면 되겠지. 둥글면서 황색일 확률은 몇 분의 몇이 나올 수 있다? 16분의 9. 1600개 중에서 이론상 몇 개가 나와야 돼? 900개가 나와야 돼. 계산 이렇게 하는 거야. 독립의 법칙을 여기에 쓰는 거야. 이해됐나요? 그러면 주름지면서 황색일 확률 몇 분의 몇이야? 주름질 확률 따로 생각하면 되겠지. 독립적으로 몇 분의 몇이야? 4분의 1. 황색일 확률 얘 우성이니까 4분의 3. 그러면 주름지면서 황색일 확률 16분의 3. 이해되셨죠? 둥글면서 녹색일 확률 독립적으로 생각하면 된다 그랬어. 둥글 확률 얼마? 4분의 3. 녹색일 확률 얼마? 4분의 1. 둥글면서 녹색일 확률 얼마? 16분의 3. 주름지면서 녹색일 확률. 주름질 독립 4분의 1. 녹색 독립적으로 4분의 1. 곱해서 주름지면서 녹색일 확률 얼마? 16분의 1. 이해됐니? 이게 독립의 법칙이라고. 독립적으로 연산 계산해야 된다. 이해되셨어요?
자, 여기까지는 그래. 적용 이제 되겠지? 자, 지우고 요번에는 지우지 말고 냅두자. 얘를 유전자형으로 나타낼게. 지금 표현형으로 나타낸 거잖아. 처음에 얘의 유전자형을 어떻게 나타내야 돼? 둥근 놈은 라지알이라고 쓸 거예요. 그래 둥글면서 황색 순종은 어떻게 써줘야 돼? 라지알 하나만 써주면 돼? 아니라고. 두 개가 있어야 되겠지. 대립 유전자. 랄라 황색은 노란색이니까 옐로우 Y라고 쓸게요. 랄라로 써줘야 되겠지. 그러면 주름지면서 녹색은 어떻게 써줘야 돼? 스로 써줘야 되겠지. 자, 여기서 첫 번째 관문. 얘는 생식세포 몇 종류를 만들 수 있어? 생식세포 유전자형으로 몇 종류를 만들 수 있니? 한 종류만 만들 수 있어. 그 생식세포 유전자는 뭐가 가능해? 그 한 종류가. 두 개 중에 하나만 줘야 되겠지? 이해되니? 라지와이도 두 개 중에 몇 개만 줄 수 있어? 하나만 주지. 그래서 생식세포의 유전자는 어떻게 돼? 라지알, 라지와이. 얘는 요것만 줄 수 있어. 이해됐어요? 주름지면서 녹색은 생식세포로 뭐만 줄 수 있어? 스몰 R, 스몰 Y만 줄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 조합으로 잡종 1세대가 태어나는 거야. 알겠나요? 그러면 잡 1세대가 일단 가지고 있는 유전자 구성은 뭐야? 라지 R, 스몰 R, 라지 Y, 스몰 R. 그래서 라스의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었다. 이게 잡 2세대야. 라스. 이해되셨죠? 라스. 그러면 잡종 1세대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의 유전자 구성은 몇 종류가 가능해? 얘가 생식세포 몇 가지를 만들 수 있니? 4가지지. 그 4가지 다 써봐. 불러봐. 뭐야? 라지 R, 라지 Y. 그러니까 랄라. 그지?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 랄라. 또 라지 R, 스몰 I, 라스. 또 스몰 R, 라지 R, 스라. 또 스스. 이 4가지를 만들 수가 있어. 몇 대 몇으로? 경우의 수는 다 1대1대, 경우의 수는 다 1대1이지. 알겠니? 물론 얘도 이렇게 만들겠지? 그래서 그 조합으로 잡종 2세대가 태어나겠지? 그걸 여기다 그림을 그려볼게요. 중학교 3학년 때 다 한 번씩 해본 거야. 그림 어떻게 그렸는지 기억나나? 네. 좀 크게 그려야 되는데. 여유롭게. 여기에다가 잡종 1세대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를 쓰는 거예요. 랄라, 라스, 스라, 스스. 이게 생식세포의 종류지. 여기 똑같이 랄라, 라스, 스라, 스스. 그리고 여기에 그리는 게 뭐예요? 가능한 잡종 2세대의 유전자 구성이겠지? 그지? 자, 일단 요거 쓰지 말고 바로 한번 물어볼게요. 얘들아, 봐봐. 잡종 2세대 중에서 이런 유전자 구성 가지고 있는 완두콩 태어날 수 있니 없니? 잡종 2세대에서 있겠지? 그러면 얘는 표현형은 뭐야? 얘는 이제 유전자 구성을 나타낸 거고 얘의 표현형은 뭐니? 둥글면서 녹색이지. 이렇게 쓰든가 아니면 라지알바 스몰 Y라고 쓰면 표현형이에요. 왜냐면 여기에는 라지알이 오든 스몰 R이 오든 이미 결정됐다는 얘기잖아. 우성으로. 그지? 둥글면서 초록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쓰든가 아니면 한글로 둥녹이라고 쓰든가 이렇게 되겠지. 자, 근데 내가 질문할 건 이거예요. 잡종 2세대에서 유전자 구성이 라스스 경우의 수 확률상 몇 분의 몇이야? 잡종 2세대 전체 중에서
이런 유전자 구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은 이론적으로 몇 분의 몇이야? 16분의 3. 자, 이것도 독립의 법칙이야. 유전자 구성으로 라스 가질 수 있는 확률이 잡종 2세대에서 몇 분의 몇이었어? 4분의 2였어. 봐봐. 랄라, 라스, 스스가 잡종 2세대에서 얻을 수 있는 유전자 구성이었지. 몇 대 몇 대 몇이었니? 1대 2대 1이었을까? 4분의 1, 4분의 2, 4분의 1이었다고. 그러면 얘 라스잖아. 유전자 구성으로 라스잖아. 표현형 말고. 그러면 얘 얻을 수 있는 잡종 2세대에서 얻을 수 있는 확률은 몇 분의 몇이었어? 4분의 2였어. 그럼 스스는 몇 분의 몇이니? 독립적으로. 그지? 얘 몇 분의 몇? 4분의 1. 고로 라스 스스 확률은 몇 분의 몇이 될 것이다? 16분의 2가 나올 것이다. 그치? 이해됐니? 역시나 여기서도 독립의 법칙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된다고. 뭔 얘기인 줄 알겠어요? 또는 봐봐. 라스일 확률은 이걸 물어봤어. 몇 분의 몇이겠을까? 나눠서 독립적으로 생각하면 되겠지. 라스 잡종 2세대에서 라스 유전자 구성 가질 확률 몇 분의 몇이야? 라스 똑같이 그러면 16분의 4가 나와야 되겠지. 자, 확인해보자. 이건 계산으로 16분의 4인데 진짜 여기 그렸을 때 라스 구성이 4개가 나오는지 한번 보자. 자, 일단 얘 유전자 구성 뭐야? 랄라, 라지. 얘는 랄라, 라스예요. 그지? 얘는 라스, 라지. 얘는 라스, 라스네. 자, 얘 빨리빨리 하자. 랄라, 라스. 얘는 랄라, 스. 얘는 라스, 라스. 얘는 라스, 스. 얘는 라스, 랄라. 얘는 라스, 라스. 그지? 얘는 스스, 랄라. 얘는 스스, 라스. 4개만 더 하면 되네. 얘는 라스. 얘는 라스, 스. 얘는 스스, 라스. 얘는 스스, 스. 중에서 라스만 한번 찾아서 동그라미 칠게. 라스 누구야? 얘 라스네. 얘 라스. 얘 라스. 얘 라스네. 그리고 없네. 4개잖아. 이해되니? 아까 라스스. 확률상 몇 분의 몇이었어? 얘가 4분의 2. 얘가 4분의 1. 16분의 2. 2개가 있는지 보자. 라스스 얘. 라스스 얘. 없네. 이해되셨어요? 독립의 법칙이 뭔지 알겠니? 각 형질을 독립적으로 유전되는데 만약에 표현형으로 물어보면 표현형의 분리비로 계산을 하면 되고 유전자형을 물어보면 유전자형 1대 2대 1 그거의 분리비로 계산을 하면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됐어요? 그래서 이 독립의 법칙을 이용을 하면 좀 더 복잡한 것도 이거 언제 그리고 있겠어, 그지? 시험 문제 이거 그리다 보면 막 실수할 수도 있고 이거 언제 그리고 있겠니? 그지? 예를 들어서 봐봐. 라스를 자가교배시켰어. 라스를 자가교배시켰다. 자가교배시켜서 얻은 똑같은 놈 교배시켜서 얻은 자손 중에서 표현형인 라바스스 일 확률은 몇 분의 몇이니? 언제 다 그리고 있겠어? 이거 그리려면 이게 몇 개 그려야 되는데 64가지 그려야 되는데 그러면 잘라.
잘라. 표현용으로 얘 우성이란 얘기지. 여기서 요것만 잘라서 생각을 해야 되겠지. 요거 교배해서 우성 나올 확률은 몇 분의 몇이야? 네. 요것만 봤을 때 여기서 이 우성이 나올 확률은 4분의 3이지. 예, 요거 교배됐을 때 우성 나올 확률 역시나 4분의 3이고, 얘 교배했을 때 얘는 열성이 나온다는 얘기잖아. 열성 나올 확률은 몇 분의 몇이었어? 해주면 되겠지. 이해되셨어요? 64분의 9가 되겠나? 이해됐니? 아니면 유전자형으로 요거 자가 교배시켜서 유전자형으로 라 1 확률을 계산해야 돼. 그럼 요것만 봤을 때 스스가 나올 확률 몇 분의 몇이었어? 4분의 1이지. 그 다음에 요것만 봤을 때 라스가 나올 확률 몇 분의 몇이야? 4분의 2지. 그 다음에 요것만 봤을 때 랄라가 나올 확률 몇 분의 몇이었어? 4분의 1이었단 말이야. 이게 독립적으로 계산해서 곱해주면 이게 최종 주변 확률이 되겠지. 이게 독립의 법칙이라고.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어요? 됐니? 오케이. 이게 멘델이 찾아낸 법칙이야. 와, 대단하지 않냐? 근데 이 법칙이 사람의 유전에도 적용된다는 얘기야, 안 된다는 얘기야? 적용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다시 한번 1. 우열의 법칙, 2. 분리의 법칙, 3. 독립의 법칙. 이 멘델이 정리한 유전 법칙인데 이 법칙들이 사람의 유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단 예외는 없나요? 100% 적용되나요? 이런 건 이제 따져줘야 된단 말이야. 세 가지 법칙 중에서 무조건 100% 적용된, 사람한테 100% 적용되는 법칙이 딱 하나가 있다. 어떤 상황에도 상관없이 이거는 무조건 적용돼. 뭐야? 분리의 법칙이야. 예. 100% 적용. 그러면 우열의 법칙은 예외사항이 있다는 얘기지. 그지? 우열의 법칙의 예외사항이 뭐였니? 중학교 3학년 때 했을 때. 아니, 혈액형과 그 통틀어서 그걸 포함한 그거를 무슨 유전이라고 그래? 중간 유전. 우가 아니고 열도 아니고 그 중간적인 중간 유전 예외. 우열의 법칙은 중간 유전이라는 현상이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독립의 법칙. 우리가 중간고사에서 이제 적용될 유전 법칙, 사람에 적용된 유전 법칙은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일단은 독립의 법칙 그냥 인정하고 문제 풀면 됩니다. 근데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면서 상난이도도 들어가면 독립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법칙이 있어. 그러니까 않는 현상이 있어. 뭐냐? 독립의 아까 단어에 대응되는 단어가 뭐라 그랬니? 연관이라 그랬지. 연관 유전이라는 게 있어. 자, 연관 유전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되게 연관 유전 나오면 연락 복잡해. 생각이 좀 많아져야 돼. 뭔 말이냐면 이런 거야. 봐봐, 얘들아. 내용 자체는 이해하는데 어렵지는 않아요. 이런 거요. 자. 어떤 생물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염색체를 다 표현했다고 치자. 표시를 했다고 쳐요. 예를 들어서 얘가 이런 염색체, 이런 염색체, 이런 염색체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쳐요. 현재 이 그림 얘도 뭐 똑같이 이렇게 그림만 딱 보더라도 얘 핵상 보면 습관적으로 이제 써놓으라고 그랬잖아. 얘 핵상 뭐예요? N이야 EN이야? EN이지. 상동이에요. 아시겠죠? 모양 크기 같으니까. 네. EN 이꼴 총 염색체는 몇 개야? 네. 얘도 당연히 핵상 지금 뭐예요? 3입니다. 이런 생물이 있었다고 쳐요. 알겠죠? 그리고 이 생물한테 가지고 있는 유전자를 이렇게 표시했다고 치자. 그림상, 문제 그림상. 여기에 라지의 유전자가 있었대.
여기에 스몰 a 유전자가 있었고 여기에 라지 b의 유전자가 있었고 여기에 스몰 b의 유전자가 있었다고 치자. 알겠지? 그러면 이 생물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형은 표기를 어떻게 해야 돼? 유전자형 표기는 라스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표기해 주면 되겠지.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죠? 이해되시죠?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라지 A, 여기에 스몰 a, 여기에 라지 b, 여기에 스몰 b를 가지고 있으면 얘도 유전자 구성은 뭐예요? 라스죠. 여기까지 뭐 별거는 아니잖아. 예외 사항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 아니지. 자, 근데 우리는 그런 얘기를 했잖아. 염색체 하나에는 유전자가 하나가 아니라 그랬잖아. 근데 현재 이 그림에서는 염색체 하나에 유전자 몇 개만 표기를 했어. 근데 만약에 난이도를 업 시켜가지고 복잡하게 여기에 라지 D 유전자가 있었대. 여기에 스몰 D 유전자가 있었대. 여기에 스몰 D 유전자, 여기에 스몰 D 유전자가 있었다고 치자. 이렇게 그림이 표현됐다고 쳐요. 그러면 이 생물의 유전자 구성을 뒤에 더 써줘야 되겠지. 뭐라고 써줘? 라스라고 써줘야 되겠지. 얘는 스라고 표현해 줘야 되겠지. 자, 봐. 이렇게 되면 상상을 해봐요. 이때 만약에 D가 없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걸 표기하지 않았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요거 없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얘 형질과 얘 형질은 독립이야, 독립이 아니야? 독립이지. 뭔 말이냐면 라지 A가 자손한테 물려질 때 라지 B가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얘와 얘가 갈 수가 있고, 또는 뭐가 갈 수 있니? 라지 A와 스몰 b가 갈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거일 때는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의 종류가 몇 가지가 가능해져? 네 가지지. 랄라 가능해지고, 라스 가능해지고, 스라 가능해지고, 스스 가능해지잖아. 왜? 다 독립적으로 전달될 테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얘까지 표현됐어. 그리고 B를 요번에 생각을 해주지. B 이제 잠깐 생각을 하지 말봐. B 잠깐 냅둬봐. 그러면 현재 얘의 유전자 구성은 라스잖아. 그러면 얘의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는 일단 이것만 보면 라스 이것만 보면 얘 생식세포 몇 가지를 만들었어야 돼? 네 가지 만들었어야 되겠지. 뭐 랄라, 라스, 스라, 스스가 만들어졌어야지만 독립이 성립되는 거잖아. 근데 이 경우에 이게 다 만들어져? 아니란 말이야. 이 경우에 얘는요, 염색체를 물려주는 거잖아. 자손한테 이거 주든가 이거 주든가야.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자손한테 물려줄 수 있는 유전자 구성은 랄라 이거 주든가 이것만 줄 수가 있어. 다시 얘기해서 얘는 라지 A와 스몰 D가 하나의 염색체에 붙어있는 상태잖아. 그러니까 라지 A 갈 때 이 경우에는 스몰 D가 함께 갈 수 있어? 못 가? 못 간다고. 이 경우에는 라지 A 갈 때 라지 D가 반드시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잖아. 연관돼서. 이걸 연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때는 독립의 법칙 성립이 안 되겠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걸 연관 유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멘델은 사실 그런 얘기 계속 했잖아. 멘델은 유전자가 염색체에 있다라는 걸 알았어, 몰랐어? 몰랐다고. 그러니까 멘델은 그냥 세포 자체도 몰랐다니까. 근데 머릿속에 상상 속으로 이제 통계학적으로 딱 봤더니만 멘델은 모든 유전자가 다 뭐에 있다라고 생각한 거야? 다 독립적으로 있다라고 생각한 거지. A라는 유전자가 독립적으로, B라는 유전자도 독립적으로, D라는 유전자도 독립적으로, F라는 유전자도 독립적으로, 이렇게 한 생물에 이렇게 다 독립적으로 존재를 한다는 게 멘델의 생각이었다고. 근데 과학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유전자의 본질은 어디 있다라는 게 밝혀졌다고? 염색체 안에 염기 서열에 있다라는 걸 알아냈어. 그런데 염색체 하나에는 유전자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란 얘기야. 수많은 유전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한 염색체에 있는 이 수많은
그 유전자들은 한 염색체에 있는 이 수많은 유전자들은 다 뭐 되어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얘네들끼리는 연관되어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한 염색체에 연관되어 있다. 알겠어요? 이해됐니? 그래서 문제에서 이 문제는 독립의 법칙을 적용해서 풀어도 됩니다라고 낼 때는 문제 설명이 어떻게 돼 있겠니? 어떤 생물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 구성이 라스인데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 유전자들은 각각 다른 어디에 존재를 한다? 염색체에 존재를 한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라지 A를 가지고 있는 염색체가 따로 있고 스몰 A를 가지고 있는 염색체가 따로 있고 라지 B를 가지고 있는 게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염색체의 유전자가 존재를 합니다. 라고 제시를 하면 이 문제를 풀 때는 무슨 법칙 이용해도 된다는 얘기야. 독립의 법칙을 이용해서 문제 풀란 뜻이야. 만약에 그런 언급이 없어. 그냥 어떤 생물의 유전적인 라스래. 그러면 복잡해지는 거지. 모든 상상의 나를 다 펴야 돼. 쟤네들이 뭐일 수도 있고 각 염색체의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독립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어. 연관일 수도 있어. 그것까지 고려해줘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일단은 그래서 이제 문장을 읽다 보면은 일단 구성되어 있는 이 유전자가 개별적으로 독립돼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다라고 지금 서술되어 있는지 그런 걸 이제 살펴봐야 돼. 서로 다른 염색체에 존재해 있다. 그러면 독립적으로 있구나. 독립주의 법칙 사용하면 되겠구나. 근데 그런 언급이 없어. 이 문제 짜증나네. 어떻게 해야 돼? 패스. 시간 많이 걸리겠네. 패스. 나중에 풀어야 되겠네. 안 풀겠다는 뜻이 아니야. 시간 많이 걸리니까 나중에 풀어야 되겠다. 연관까지 고려해줘야 된다는 뜻이야. 아시겠어요? 이걸 연관 유전이라고 합니다. 됐니?